엄마의 말연습, 화내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오롯이 전하는 39가지 존중어 수업. 윤지영 지음, 카시오페아 출판. 프롤로그. 대화를 나눌수록 상처받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엄마, 나랑 놀자. 그래, 뭐하고 놀까? 동물원 놀이. 엄마, 어떤 동물 할지 골라.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은 동물 피규어 상자를 바닥에 한가득 펼쳐놓고는 제게 고르라고 합니다. 엄마는 호랑이 할게. 아이는 호랑이 피규어를 제게 건네주고 다른 동물들의 위치를 정합니다. 뱀은 바구니에, 악어는 소파 위에, 코끼리는 책장 안에 두는 사이 저는 빨랫감을 걷었죠. 엄마, 빨리 놀자. 잠깐만, 이것만 개고. 이따 개도 되잖아. 이따가 해. 지금은 나랑 동물원 놀이 하기로 했잖아. 그래. 알았다고 답하면서도 제 손은 계속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아니, 동물원 놀이 하는데 왜 빨래를 개? 동물원 놀이는 말로 하는 거잖아. 빨래는 손으로 개는 거고. 엄마는 동시에 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호랑이에요. 여기 동물원의 왕입니다. 아니야. 내가 이 동물원의 왕은 코브라라고 했잖아. 호랑이 아니거든. 맞다. 미안. 엄마가 깜빡했네. 아이와 동물원 놀이를 해준다던 저는 동물원의 왕이 코브라라는 사실도 잊은 채 입으로만 동물원 놀이를 하면서 빨래를 계속했습니다. 수건, 티셔츠, 속옷 등 잘 정리된 옷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죠. 그렇게 한 장, 두 장 쌓아 올리기를 계속하자 빨래탑이 무너질 듯 아슬아슬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아들에게 양해를 구했죠. 잠깐만, 엄마 이것만 넣어두고 올게. 사실 집안일은 나중에 해도 됐습니다. 아이가 학교 간 사이에 해도 괜찮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이와의 피규어 놀이가 몹시 지루했어요. 아이가 제게 하는 동물 이야기들이 재미없었습니다. 호랑이든 코브라든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대충 놀아주는 척하면서 빨래를 개었던 거죠. 수건과 옷을 각각 자리에 넣어두고 돌아왔더니 아이가 실망한 듯 장난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입을 삐죽이면서 저를 흘겨보았죠. 얼른 빨래만 넣어두고 온다는 게 그만 아이와의 놀이 흐름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안해라. 자녀 교육서 저자로 글을 쓰고 강의를 하지만 저의 육아 현실은 보통의 엄마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상하게 대화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아이의 말에 영혼 없이 대답할 때도 있죠. 아이를 좋게 타이를 때도 있지만 긴 잔소리를 늘어놓는 날도 많습니다. 함께 웃는 날도 있지만 화가나 막말을 쏟아내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늘 따뜻하게 말해주고 싶지만 마음처럼 안 되는 날이 많아요. 특히 아이가 숙제에 집중하지 못할 때면 냉랭한 말투로 이렇게 다그칩니다. 딴 생각 좀 하지 마. 정작 나는 아이와 놀아줄 때 딴 생각했으면서. 기왕 숙제하는 거 성의껏 하면 좋겠어. 나도 대충 놀아줬으면서. 앉아만 있으면 뭐해? 단 5분이라도 제대로 집중을 해야지. 나 역시 아이와의 놀이에 5분도 집중하지 못했으면서. 엄마가 아이와의 놀이가 지루해 다른 생각을 하는 것처럼 아이도 공부가 지겨우니 딴청을 피우는 거겠죠. 그런데 저는 아이의 산만한 공부 태도를 교정하려고만 했지 엄마의 산만한 대화 태도는 미처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향한 엄마의 말과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죠. 아이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이 모두 사랑하는 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애틋한 마음과 달리 말로 상처를 줄 때가 많아요. 적절한 말로 마음을 전하는 데 서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도 끊임없는 성찰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아이에게 하는 말들을 차분히 글로 적어보며 말 습관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빨리 해. 지시. 숙제했어? 확인. 그만 울어. 금지. 물건 썼으면 제자리에 둬.
명령. 말습관을 돌아보며 저의 언어 창고가 지시, 확인, 금지, 명령으로 채워져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 나에게 상처가 됐던 말을 지금 내가 아이에게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죠. 아차 싶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말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아이에게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답은 없었지만 마음을 조금 더 부드럽고 예쁘게 표현하는 말은 분명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물찾기 하듯 찾아낸 말은 대부분 인정하는 말, 긍정적인 말, 다정한 말이었습니다. 내가 듣지 못했지만 듣고 싶었던 말이고 내가 아이에게 해주고 싶었지만 해주지 못했던 말이었죠. 그 말들은 아이를 존중하는 말이자 아이에게 존중받음을 느끼게 하는 존중의 언어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이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했나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냉소적이고 부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나요? 명령조의 말, 지시적인 말은 없었나요? 아이에게 실수 없이 완벽한 말을 하는 엄마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의 말에는 대개 무의식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그 오류를 대부분 비슷하게 반복하죠. 이 책은 그렇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잘못된 말 습관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같은 뜻을 전할 때도 표현하는 말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말에 따라 아이가 느끼는 기분이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죠. 엄마의 말 연습을 통해서 많은 부모님이 아이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되돌아보고 다음에는 다르게 말해야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웃게 만드는 존중의 말 3가지. 아이가 두발 자전거를 배운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이에요. 저는 불안이 굉장히 높은 엄마라 아이에게 헬멧과 보호장비를 철저히 착용하라고 신신당부했죠. 하지만 아이는 귀찮다며 그냥 자전거를 탔고 결국 내리막길에서 균형을 잃어 넘어지고 말았어요. 저는 엄마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아이에게 화가 났습니다. 뭘 잘했다고 울어? 질책. 엄마가 무릎 보호대 하라고 했어, 안 했어? 핀잔. 엄마 말 들어서 손해본 적 없잖아. 왜 말을 안 들어? 비난. 마구 쏘아붙이자 아이는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무릎에서 피가 나 깜짝 놀랐는데 엄마가 험악한 말을 쏟아내니 서러웠던 거겠죠. 한참 뒤 저는 아이의 표정을 보고서야 알았어요. 괜찮냐고 먼저 물어봤어야 했다는 거려.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말을 먼저 건넸어야 했죠. 아파서 우는 내 아이에게 핀잔과 비난의 말을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에 큰 소리를 낸 것뿐이었죠. 할 수만 있다면 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고 싶었습니다. 저는 왜 아파서 우는 아이에게 질책의 말로 상처를 줬을까요? 엄마 말을 흘려듣는 아이를 교정해야겠다는 생각에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먼저 고치려고 한 것이죠. 내 마음의 불편함만 빨리 해결하려 했고 내 기준에 아이를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 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비슷한 상황에서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고민 끝에 인정과 긍정, 다정함이 녹아있는 존중의 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1. 인정의 말. 뭘 잘했다고 울어. 뚝 그쳐. 이것은 금지의 말입니다. 이것은 감정을 인정하는 말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많이 아파? 아프면 눈물 나지. 아이의 투정을 모두 받아주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문제 행동과 잘못된 태도는 고치고 바로 잡아야 하죠. 하지만 아이의 감정과 욕구, 생각은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인정해 말하기를 위해서 먼저 분별이 필요합니다. 전부를 인정할 수는 없더라도 일부를 인정하는 건 언제나 가능하죠.
겉으로 보이는 행동과 태도 이면의 숨은 욕구와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 점을 구분하여 말하면 됩니다. 인정의 말은 정서적 교감과 관계 형성의 핵심입니다. 감정과 생각을 인정받는 경험을 통해 아이는 위로와 공감을 배우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2. 긍정의 말. 귀찮다고 보호 장비 안 하면 머리 깨지고 무릎도 다쳐. 부정적으로 겁주는 말인데요. 이것을 긍정적으로 격려하는 말로 바꾸면 보호 장비가 처음에는 번거롭지만 자꾸 착용하다 보면 편해져.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아이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소심하고 눈치 보는 아이로 자라게 되죠. 반대로 부모의 긍정적인 말은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이의 마음이 열리게 합니다. 아이의 결점과 한계 대신 장점과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격려의 말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 스스로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몸을 키우는 것이 영양가 있는 음식과 충분한 수면이라면 정신을 키우는 것은 엄마 아빠의 믿음과 응원입니다. 밝게 자라는 아이들의 성장 배경에는 긍정의 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정의 말. 앞으로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해. 보호 장비 꼭 하고 다닐게요 해. 이것은 냉소적인 말입니다. 이것을 다정한 말로 바꾸면 어떤 말이 될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 땡땡이가 엄마 말씀 잘 들어서 너무 고마워. 다음에 보호 장비하면 넘어져도 별로 많이 다치지 않을 거야. 우리 땡땡아 사랑해. 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이후에는 책을 구입하셔서 읽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엄마의 말 연습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책 소개. 초등 자존감 수업을 쓴 윤지영 작가의 신작 엄마의 말 연습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없는 말을 내뱉고 후회하는 엄마들을 위한 책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윤지영 작가는 직접 아이들을 키우면서 경험한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말이 무엇인지, 반대로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존중의 말은 무엇인지 연구하고 분석해서 한 권의 책으로 정리했는데요. 특히 이 책에는 잘못된 말 습관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솔루션과 다양한 예시가 들어있어 말하기에 서툰 사람도 따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존중의 말을 입에 익힐 수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을 통해 사랑을 느끼고 세상 사는 법을 배운다고 하죠.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는지, 아이가 아니라 친구라든지 남편이라든지 가족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겠죠. 아이가 있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씩씩하고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우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책에서 소개한 여러 가지 문장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를 웃게 만드는 존중의 말 3가지. 한 걸음. 정서적 교감을 이끄는 인정의 말. 뭐가 뜨거워? 하나도 안 뜨거워. 뜨겁구나. 더 식혀줄게. 밤에 먹는 건 안 돼. 먹고 싶어? 내일 낮에 먹는 건 어때? 울지 마. 뚝 그쳐? 울어도 괜찮아. 말 대답하는 거 아니야? 궁금한 건 알겠어. 두 걸음. 마음을 활짝 열게 만드는 긍정의 말. 왜 변덕이야? 생각이 바뀌었어? 너 이러면 수포자 돼? 하다 보면 쉬워져. 또 양말 아무데나 벗어놓을 거야?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항상 맨날 이래. 앞으로는 이렇게 해. 지우고 다시 써. 숙제부터 끝냈네. 멋지다. 세 걸음. 사랑을 오롯이 전하는 다정한 말. 잘못했어요 해. 잘못한 거 알면 엄마 안아줘. 아빠 화나게 하지 마.
이럴 때는 좀 기다려줘. 먹었으면 치워. 그릇 개수대로 가져와 줄래?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방법이 없잖아. 엄마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어. 제가 이렇게 책에 있는 일부의 문장을 낭독해 봤는데요. 낭독해 보니까 말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말투, 어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부드러운 말투, 목에 힘이 잔뜩 실려있지 않고 자상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런 말투로 아이에게 말을 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가볍게 책 읽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봬요. 고맙습니다.